받았죠? 전번 주 어디까지 했어요? 몇 번까지? 8번까지. 아, 그래요? 타이강 발차례요? 자, 강의 자료요? 강의 자료 7페이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게 모두 해가지고 몇 문제냐면요. 205문제예요. 그래서 200문제인데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노. 그냥 이거 보면 돼. 그냥 이게 7페이지 보라고. 이게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의외로 채권법의 문제가, 사례 문제가 제일 많아요. 채권법이요. 범위는 채권법의 양이 제일 적잖아요. 양은 적은데, 채권법이 범위는 뭐죠? 사례 문제가 제일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채권법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마 물권법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사회강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9번 문제 보셔요.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요,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죠? 공장을 건축할 계획 줄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기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고, 을이 상대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고, 여기 병이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죠. 자, 1번요.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 줄 것이고,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하였다. 이런 것을 기망이다 아니다? 기망이 아니죠. 기망이라는 것은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왔을 때 기망이라는 것은 뭐냐? 기망은 딱 단위가 뭐냐면 기망은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이렇게 비난받을 정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이게 기망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다소 높은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망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미성년자인 병. 여기 봐봐요. 이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유권대리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병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체결을 대리할 경우 을은 당연히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것. 그것은 뭐가 있다? 중대한 뭐가 있다? 과실. 거기를 줄고요.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거기 가면 줄고요. 그것을 뭐한다? 중대한 과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4번요.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요. 지금 목적이 불능 그러면 이미 멸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토지는 있고 계약은 다 체결됐는데 단지 공장만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취소 여부가 문제될 뿐이죠. 유효인데 취소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병이 을을 협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병이 을을 협박했죠. 병이 을을 협박이라는 것은 협박 동그라미하고 강박이에요. 강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왜 그래요? 봐봐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가 된다? 동일시 된다. 동일시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기망을 했다? 본인이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한번 보시면요. 갑은 A는 뭐라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 줄거 봐. 수익자가 아님 그러면 제3자를 위해서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러나 제3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는 제3자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A는 누구라고?
제3자.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관과 제3자. 그래서 A를 줄 것이고 피용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피용자. 알겠죠? 그래서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넣게 됐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갑이죠? 갑은요, 을하고 계약을 했죠? 누구의 기망이다? A. A가 뭘 했다?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건 누구다? 제3자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이 을은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무슨 말이죠? 제3자가 갑을 기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을이 있고 이건 병이 있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을이 만약에 정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정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번은요.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갑은 을과의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2번요.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다. A가 을의 대리인 그러면 을의 대리인 줄 것이고, 그러면 제3자 X죠. 제3자가 아니죠. 그러면 을이요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선악불문하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 A하고 이 갑하고요 똑같다. 동일시된다 이 말이죠. 뭐죠? 죄송해요. 여기 지금 을하고 동일시된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대리인이면 을이 마치 기망한 거와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은요, 을이 그 사실을 얼마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은요,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여기 지금 뭐죠? 여기서 불법행위 줄 것이고 그것을 강박을 얘기하죠. 이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사기나 강박이다. 그 자체가 무슨 행위다? 위법행위다. 위법. 그 자체가 위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라도 말 수 있다. 손해배상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갑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요.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요.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에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 줄 것이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요,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죠. 그러면 갑이요,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한다? 취소. 이때 취소는 강박을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겠죠?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요. 만약에 갑이 을하고 계약을 취소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뭘 했다?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하죠?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제3자, 이 제3자가 병이죠? 정의 선인 경우는 보호되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일반인 대리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워낙 범위가 이제 넓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대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시험이 무권 대리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무권 대리, 대리에서는. 무조건 사례 문제는. 알겠죠? 1번. 문제 21번이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묘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갑을 병이 딱 나오면 먼저 머릿속으로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림이 안 되면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갑은 누구고 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 이게 안 되죠. 안 되면 빨리 옆에다가요. 시험 사례 문제를 항상 옆에다 빨리 그려야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누구죠? 본인이고 이 사람 누구다? 상대방이고 이 사람 누구다? 대리인이다. 이걸 해놓고 나서 나중에요. 왜냐면 갑하고 특히 병하고 을이 가끔 바뀌거든요. 병하고 을이. 그럼 바뀌면요. 우리 보통 갑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험이 갑은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이고 병은 상대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바뀐단 말이죠. 바뀌면 이제 나중에요, 엉뚱한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기 싫으면 빨리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낫겠죠. 자, 1번은요.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갑이 그 사실을 모른다. 을의 기망이요. 여러분, 을이 지금 병을 기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한다? 동일시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얼마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르는 경우 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알든 모르든 이렇게요.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 줄 것이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해요. 현명이죠. 그래서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렇게 됐죠. 그럼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위한 것으로 본다. 아니면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가 옆줄 긋고 써요. 거기다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이렇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3번 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위임장을 제시 줄 것이고,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 기재해 줄 것이고,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 기재 이퀄 현명 X 이 말이에요. 그게 현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을 대리 줄 것이고, 명태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왜 그러냐? 우리 원칙적으로 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대리인의 행위로 보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여기서 위임장을 제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다. 여기서 이퀄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다. 알겠죠?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볼 수 있다. 4번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되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졌다. 그럼 병의 선의만으로 틀렸죠? 맨 끝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리 줄 것이고, 이퀄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알겠죠? 표현들의 상태라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 되죠? 근데 선의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을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다. 공법상의 행위 줄 것이고, 그것을 등기사무 이렇게 등기사무.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줄 것이고, 표현들이 그것을 뭐냐? 대물변제 이퀄 사법상 행위. 그래서 뭐다? 그다 또 써. 했죠? 그래서 뭐라 했으면 5번에다가요. 5번 동그라미에다가 뭐라 했으냐? 동종 유사할 필요 X.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 필요가 없다. 뭐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 이종 별개라도 무방 이렇게. 그래서 동종 유사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5번 시험은 아주 잘 나오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1번이요.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됐죠. 이런 경우는요, 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죠? 현명하지 않았죠? 그런 경우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3번이요. 을이 위임장을 제시했죠? 그런 경우는 누구를 위하여?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을의 대리권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어야 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정답 몇 번? 5번이잖아요. 알겠죠? 여러분요, 뇌를 좀 활성화시켜봐. 자, 문제 22번은요,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줄거 갑의 승낙, 병을 복대리인 이렇게요. 그럼 복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봐봐. 우리가 복대리인 뭐죠? 여기 보면 항상 이게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이죠. 이게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복대리잖아요. 그럼 복대리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있고, 대리와 복대리는 본인의 범위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면은 대리인, 복대리인 다 없어지고,
대리인이요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받으면 대리권이 없어지고 복대리권 없어지죠.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이나 그 다음에 파산이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죠. 그럼 복대리권이 없어지죠. 여기서 보면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피한정 후견 OX, X 한정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성년 후견 개시 피성년 후견인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요. 갑의 을에 대한 숙권행위 처리해 줄 것이고 숙권행위를 처리하면 어떻게 하죠? 대리권 소멸 이 말이잖아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결국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23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갑에 대한 을이죠. 을이 대리인이죠. 일반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그래서 계약금과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 줄 것이고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봐봐. 그러니까 사례 문제라고 말만 갑을 병으로 바꿔놨지 실제로 기본 유형은 똑같다고요. 대리권의 범위라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계약금을 뭐 할 수는 있다? 수령할 권한은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갑은 이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지금 기망을 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을 했죠. 그러면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하죠. 대리 행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래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럼 여기서 정답 2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다 써봐. 옆줄 긋고 을은 취소권이 있어 없어? 을은 왜 취소권이 없어? 을은 대리인이죠? 대리인 취소권이 있어 없어? 여명 이 지금 누구 대리인이라고 그랬어 지금요? 갑의 대리인 을은 그랬죠? 이건 보통 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X예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 취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이름 줄 것이고 갑의 인장은 날인 거기까지 줄 거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은 날인 이퀄 서명대리라고 얘기해요. 서명대리. 그걸 뭐라고 한다? 서명대리. 옆줄 긋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 가능 이렇게요. 우리가 현명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대리인 을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 현명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자요 4번은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줄 것이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퀄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퀄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뭐란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 경우 현명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걸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야 본다. 본다니까 써 차고 취소 X 차고로 취소 X 이렇게.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이죠.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줄고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OX 틀렸죠? 그래서 을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답이요 2번하고 5번이 되네요. 2번하고 5번 두 개네요. 알겠죠? 아마 둘 중 하나인데요. 2번 답을 했는지 5번 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4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을이요 병의 기망행위로 2번 봐봐. 을이 병의 상대방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누가 취소한다? 갑은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갑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인데요. 5번이 정답을 하고 2번이 정답이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문맥으로 봤을 때요.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오더를 맡긴 거니까 오더를 해가지고 오면은 이게
D급자를 이게 사실 발견하기 아주 힘들거든요. 있다 없다는건요. 이게 지금 어젯밤에 밤새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한꺼번에 복사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문제는 옛날의 문제예요. 그랬죠? 자, 무건대를 한번 보셔요. 무건대를 24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건대는요, 그냥요, 설명을 좀 해요. 설명을 하면, 이런 딱 보면, 대리에서 딱 보면요, 여기는 그냥 한 번씩 나온 문제잖아요. 그냥 한 번씩 나와주는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리에서는, 제3제한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런 것, 뭐죠?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좀 나오지, 그 외에는 나오지 않고 딱 보면 무건대를 한번 봐봐. 문제가 몇 문제인가 뒤에서. 뒤에까지 24번부터 해가지고요. 무건대가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무건대가요, 34번까지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11문제 정도가 무건대에서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대리는 무건대는 무조건 무슨 문제로 나온다? 사례 문제다. 이걸 딱 알 수 있죠. 나머지는요, 지금 앞에서 세 문제 나왔다는 것은 그건 12회 때부터 세 문제 나왔다 이 말이니까 안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가끔요, 가뭄에 콩 볶듯이? 맞아요? 아닌데? 가뭄에 콩 나듯이인데? 콩 볶듯이는 번개불에 콩 볶듯이 아닌가? 알겠어요? 자요,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을이 이렇게 있죠.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 없을 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요. 항상 현명을 해야 되죠?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상대방은 항상 여러분요, 딱 붙어 선의일 때 뭐를 행사한다? 철회권. 그 다음에 여기는 악을 불문하고 뭐다? 최고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본인은 또 뭐가 있다?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추인을 만약에 5월 1일 추인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추인권을 행사하면요,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2월 1일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고요. 추인을 거절하죠.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요, 135조 책임을 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요, 어떻게 되냐? 먼저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하고 대리인 을이 있어요. 본인 갑은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안 돼. 왜냐?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대리인은요, 철회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왜 철회권 행사하면 안 되냐? 철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만약에 추인한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주면서 상대방한테 대금을 받는 거죠. 추인을 거절하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알겠죠? 그런데요, 철회권 행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니까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고 나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한다거나 본인이 상대방한테 대금을 청구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병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무과실이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요. 여기 상대방 있죠? 대리인.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는 누가 돼야 돼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행위 능력자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리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요. 누구의 선택이냐면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대방 병의 선택이에요. 병의 선택에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요. 이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거리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원래 이 병은 언제부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냐?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죠. 이런 경우요, 뭐라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을이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죠. 이때쯤일 때 상대방이 선택하는데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 이행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행위 능력자가 아니고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을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우리가요, 무권 대리는요,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거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권이죠.
최고권은 어떻게 하냐? 최고는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요. 최고였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뭘 하자면 확답을 뭐 하자면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한 것을 본다. 추인 거절 이렇게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추인 거절권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는데 을이 병하고 만나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등기서를 위조해서 등기에 준 경우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본인은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 그러면 무효, 추인을 했다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갑이 사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요 무권 대리인요 나중에 3월 1일 날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1일 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병한테 처분하고 등기를 해준 경우 또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요 3월 1일 날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상속하고 난 다음에 이 대리인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거나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니까 병은요 그동안의 사용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반환할 의무가 없죠. 왜요? 자기가 소유자니까 이 병이 누구한테요? 을에게요. 병이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추인거절권에서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추인권은요 상대방 없는 경우요. 상대방 없는 경우는 추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무권대는 언제나 무효가 돼. 그래서 상대방 없는 무권대는 언제나 무효.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그러면 추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추인하냐? 유동적 무효인 상태. 유동적 무효인 상태를 뭐한다? 추인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든 확정적이든 무효는 무효란 말이죠. 이 무효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무효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는 게 무효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본인이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이렇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무권 대리라는 것은 무효란 말이잖아요.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말이죠. 알면서요 여기서요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그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 일을 제기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이런 경우는 추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것은 추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추인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으로서요. 이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이죠.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 병에 추인할 때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의사표시니까 말로 하는데 이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명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추인이 다 된다. 묵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요 본인을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변제를 청구하니까요 일정 기간에 변제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변제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묵시적으로 뭐 한 것이다? 추인을 한 것이다 이 말이고요.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다? 이건 단독이죠. 그럼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까 추인을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단독행위일지라도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상대방이 동의했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추인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추인이라는 것은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추인은 상대방한테 할 수 있죠. 추인은요 상대방의 승계인 정한테도 추인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추인을 본인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그 무권 대리에 추인한 사실 병이
병이 알고 있느냐, 병이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병이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럼 병이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럼 추인한 사실을 갑이요 을에게 추인했다고 하는 것을 병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병에게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르고 있다, 그럼 병은 뭘 할 수 있다?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효. 이것을 이제 우리는요 무권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딱 보면 구조상으로 보면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은 철회권이나 채권인데 철회는 언제나 선인 경우, 채권은요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나 상대방한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추인권하고 여기 추인 거절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철회권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더 이상 철회를 못하고 철회를 하게 되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못하고 추인을 거절하면은 추인이나 철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이 있기 전까지, 추인은 상대방이 철회를 하기 전까지 추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문제 24번 문제 24번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24번 갑의 허락 없이 그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체결됐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허락 없이니까 무권대리죠. 허락 없이 그러니까 무권대리요. 1번 갑이 추인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하죠. 봐봐요. 우리가 무권대리 추인하죠.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갑은 병한테 등기해주고 또 갑은 병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퀄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청구 이렇게. 갑은 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병은 상대방이죠.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말 수 있다. 최고. 그래서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최고할 수 있다. 3번요.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을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가요? 병은 누구나요? 병은요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편대로 성립되지 않고 철회권이 없고 선의 무과실이고 행위 능력자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이 말이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4번 선의의 병. 선의의 병 그러면 딱 두 가지죠. 맨 끝에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또 써 거기다가 슬래시하고 뭐라 쓰면 최고권 행사 가능. 그래서 선의의 경우는 철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요.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하죠.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 그럼 을은 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병의 지위 그러면 안 되고요. 을은 갑의 지위에서 이렇게 하죠. 갑의 지위에서 이렇게요. 병이 아니고 갑의 지위에서 이렇게. 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하고 병하고 바꿔서 답을 낸다.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자 25번은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그래 됐죠? 그래서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리권 없는 을이죠? 그럼 대리권 없다?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1번 을의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왜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그래요. 왜요? 그럼 대리권은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이죠. 2번요.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주고 발하지 아니한테 발동그라미 그것을 발신주의 이렇게 발신주의.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이렇게. 3번요.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우리가 추인의 의사표시는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이나 대리인한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거기다서 채곡권은 채곡권은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한다. 채곡권은요,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한다? 본인에게만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할 때 을은 자신의 선택, 거기가 틀렸죠?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알았죠? 자신의 선택이 아니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나 소임상 책임이 있다. 5번. 갑을 상속하게 된 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누구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름 봐봐, 이 말이 왜 그러냐? 여기 봐.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병인데 여기는 밑도 끝도 없이 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이라고 돼 있죠? 이건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엄평물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요, 을이요, 무권대리에서 병한테 해준 등기의 말소 청구 못하죠? 청구 못하면 누가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엄평물의 법칙에 의해서 정은 뭐를 구분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를 못해. 한 단계를 뛰어넘은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읽으면 5번.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갑을 상속하게 된 을 동그라미 을은 뭐냐? 추인 거절 X. 을은 추인 거절 X.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병 동그라미 소유자. 병이 소유자죠? 병으로부터 토지를 묘사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 줄 것이고 소유자. 정도 소유자죠? 거기다 써 가로 열고 닫고 엄폐물의 법칙이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정 역시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정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26번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무권대리죠. 갑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을이 줄고 서은이의 병. 그러면 서은이의 병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철회권, 또 하나는 뭐 채곡권. 선인 경우는 철회권하고 채곡권 행사하죠. 만약에 아기의 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기의 병이다. 그러면 채고만 할 수 있고 철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25번이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26번에 1번.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니까 무슨 주의라고 했죠? 아까 발신주의. 병은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은 이런 말 봐봐. 이런 말 지금 여기 26번 같은 거 왜 중요해 봐. 하나의 단계를 뛰어넘은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도 아까 보면 여기도 하나의 단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았죠. 그럼 추인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거절이죠. 추인거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누구한테 책임져?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자, 한번 다시 한번 봐봐. 1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줄과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이퀄 추인 거절 이퀄 확정적 무효 이 말이잖아요. 추인 거절이니까 확정적으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요 병은 상대방이죠.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없다 쓰고 써 거기다가 병은 을에게 무권 대리인 책임을 추궁. 병은 을에게 무권 대리인 책임을 추궁 이렇게. 병은 을에게 무권 대리인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을 하나를 좀 건너뛴 거니까. 2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 누구한테요? 갑이 을에게. 여기 봐. 지금 갑이 을에게 했단 말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중요한 말은 병이죠.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기서 한번 보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 줄 것이고
모르는 병 그다 써 밑에다가 옆쪽 밑에다 줄고서 뭐라냐? 추인의 효력 주장 X.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해. 주장 X 했어요? 이퀄 여전히 무효 이 말이죠.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무효 이 말이죠. 따라서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한 단계씩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렇게 됐어요?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했죠? 이때 병은 추인의 사실을 줄고 병은 줄 것이고 알기 전까지 줄 것이고 처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 줄 것이고 그러면 확정정 무효 이퀄 추인 X. 확정정 무효니까 이퀄 더 이상 추인을 할 수 없어요.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5번은요.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즉시 무권 대리행이 줄거봐 무효죠 무효.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 장기간 방치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요 무권 대리행이 뭐라고 했어요? 무권 대리행이 뭐라고 했어? 거기다가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무권 대리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여기 봐.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죠. 자, 27번. 대리권 없는 을, 그 다음에 갑을 대리,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죠. 갑소의 토지를 선예병이란 말은 병은 뭐를 행사할 수 있어? 철회권하고 채권권. 알겠죠? 철회권하고 채권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요, 여기서 뭐를 줘야 돼요? 채권은 누구한테 한다? 채권 아까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 왜 그러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추인할래? 추인을 거절할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다? 본인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번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안 돼. 그래서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 을을 뭐로 바꿔야 돼? 병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바꿔야 돼. 나머지는 다 맞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자, 28번은요.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소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줄고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뭐로만 표현하라? 뭐로만 알아봐라? 무권 대리로만 따져라. 무권 대리로만. 표현 대리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 속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들어있는데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무엇으로만 판단하라? 무권 대리로만 판단하라 이런 말이죠. 1번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서 추인 동그라미 추인 거기다 써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2번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를 했죠. 그래서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누구에 대해서 추인? 줄과 정에 대하여 추인. 정동그라미 정은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 그래서 여기 우리가요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이죠.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추인을 거절 그럼 뭐죠? 무효죠. 을이 줄고 을이 제한능력자. 이러면 을이 제한능력자 써 거기다가 책임 X. 무권 대리인 책임 X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잖아.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모든 책임을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 능력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4번요.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 누구한테 했죠? 갑이 병에게 주는 거 봐.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 그럼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 상대방한테 추인 거절했죠? 그대가 확정적 무효가 돼. 상대방한테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무효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 병은 갑에 대해서 추인여부 확답을 줄고 최고권 줄 것이고 X. 여기 봐봐요. 우리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나 철회권이나 최고권은 이미 무효. 최고는 뭐냐? 최고는 아직 유동적 무효일 때 당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인을 거절해서 확정적 무효가 됐죠?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최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병은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만 할 수 있다? 최고만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뭐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요. 29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 정답 몇 번이죠? 28번에? 2번이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